전 세계가 경악한 27바퀴의 전쟁, 대한민국이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를 박살내고 또다시 쇼트트랙 여제의 자리를 증명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결승전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보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단순히 금메달 하나 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또 한 번 쇼트트랙 최강국임을 각인시킨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선수가 만들어낸 이 드라마는 솔직히 영화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서 얼마나 쇼트트랙에 강한지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동계올림픽 전체 16개 종목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낸 곳이 바로 쇼트트랙이에요. 그것도 금메달만 무려 26개예요.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숫자냐면요. 2위인 중국이 12개거든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뭐 그냥 독주라고 봐야 돼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쇼트트랙 하면 떨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통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여자 3000m 계주는 정말 우리가 가장 압도적인 종목이에요. 1994년 릴레한메르 대회부터 시작해서 총 8번의 올림픽을 치렀는데 그 중에서 6번을 금메달로 장식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미친 기록이냐면 올림픽 역사상 한 국가가 한 종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독점적인 우위를 가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건 개인전이 아니라 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야 하는 단체전이라서 더 의미가 큰 거죠. 4명의 선수가 완벽한 호흡으로 27바퀴를 돌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극한의 집중력과 체력. 그리고 전술이 필요한 종목인데 우리가 계속 1위를 해왔다는 건 시스템적으로나 선수, 육성면에서나 압도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종목에서 16년 동안 4연패를 달성했어요.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2006년 토리노, 그리고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까지요. 근데 여기서 정말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우리 선수들이 1위로 들어왔는데 실격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때 판정 논란이 엄청 컸었죠. 만약 그때 정상적으로 금메달을 땄다면 우리는 5연패를 달성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소치에서 다시 왕좌를 되찾았고 평창에서는 정말 전설적인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평창 때를 기억하시나요? 준결승에서 우리 선수 한 명이 넘어졌어요. 보통 계주에서 선수가 넘어지면 그 경기는 끝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말도 안 되는 스피드로 간격을 좁혀서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결승에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위를 차지하며 2연패를 달성했죠. 그 중심에는 항상 최민정 선수가 있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이제 한국 쇼트트랙의 상징이에요. 최민정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선수는 진짜 레전드예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한국 동계 스포츠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보유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지금 메달을 2개만 더 추가하면 이승훈 선수를 넘어서 올림픽 메달만 7개가 돼요. 그리고 금메달 개수에서도 1위에 오를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죠. 이건 그냥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레전드라는 의미입니다. 최민정 선수의 진짜 무서운 점은 코너링 능력이에요. 쇼트트랙에서 코너는 전부예요. 직선 구간에서야 체력과 스피드만 있으면 되지만 코너에서 상대를 추월하려면 완벽한 기술과 엄청난 하체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최민정 선수는 이 부분에서 전 세계 누구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에요. 스피드, 하체 힘, 체력까지 3박자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못하는 종목이 없죠. 지금 최민정 선수가 27살인데요. 이탈리아의 폰타나 선수가 35살까지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걸 보면 최민정 선수는 이제 막 전성기의 시작점에 있는 걸지도 몰라요. 평창 때 1500m에서 2위와 10m 이상 차이를 벌리면서 우승하던 그 모습.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나요? 결승선을 통과할 때 다른 선수들은 아직 한참 뒤에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최민정 선수는 여러 메달을 휩쓸었고요. 정말 민정 퀸이라는 별명이 전혀 아깝지 않은 선수예요. 그런데 계주는 아무리 에이스 선수가 좋아도 팀워크가 안 맞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종목이에요.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가 네덜란드에 밀려서 2위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팀 호흡이 완벽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결과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최민정과 심석희 선수가 다시 한 팀으로 뭉쳤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최민정 선수와 심석희 선수는 평창 때 함께 금메달을 땄던 콤비거든요. 두 선수의 호흡은 이미 검증이 됐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한동안 함께 뛰지 못했어요. 이번에 다시 원팀이 되어서 훈련하고 경기에 나선 건데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정말 완벽했던 거예요. 심석희 선수가 밀어주고 최민정 선수가 가속을 받으면 앞에 누가 있든 추월해 버리는 무서운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바로 케미스트리예요. 결승전 라인업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까지 진짜 우승 후보들만 모인 죽음의 조였어요. 네덜란드는 베이징 올림픽 디펜딩 챔피언이었고요. 이탈리아는 개최국의 이점도 있었고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기세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었죠. 캐나다도 이번 대회에서 엄청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야말로 최강의 네 팀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선수가 출격했어요. 이 4명의 선수는 이번 대회 예선과 준결승에서 가장 좋은 기록을 세우면서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이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선수들의 부담감이 상당했을 거예요. 국민들의 기대가 엄청났죠. 특히 쇼트트랙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한 종목이니까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을 테고요. 경기가 시작됐어요. 한 번 레인에서 출발한 최민정 선수는 스타트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밀리지 않고 바로 선두로 치고 나갔거든요. 빙질 적응은 이미 예선과 준결승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어요. 이제 충돌만 조심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면 되는 상황이었죠. 최민정 선수가 몇 바퀴를 돌고 김길리 선수에게 터치했어요. 김길리 선수도 1위를 잘 유지하면서 경기를 이어갔고요. 그런데 노도희 선수에게 터치하는 과정에서 잠시 밸런스가 흔들렸어요. 그 틈을 타서 네덜란드가 치고 올라와서 우리가 2위로 밀렸어요.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추월하면서 순간 3위로 떨어진 거죠. 이게 7바퀴를 지난 시점이었는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심장이 철렁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국 쇼트트랙의 전통적인 전술이 바로 이거거든요. 초반에는 체력을 아끼면서 뒤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에 몰아친다는 거죠. 그리고 16바퀴를 남기고 정말 결정적인 변수가 생겼습니다.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수끼리 밀어주는 푸시예요. 이 푸시의 타이밍과 힘 조절이 엄청 중요한데 네덜란드 선수가 그만 푸시 힘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달리던 캐나다 선수와 부딪혀서 넘어진 거예요. 이게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바로 뒤에 최민정 선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쇼트트랙에서 앞 선수가 넘어지면 뒤에 있는 선수들이 그대로 연쇄 충돌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0.1초 차이로 같이 휩쓸리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최민정 선수는 순간적인 판단력과 완급 조절, 그리고 유연한 컨트롤로 추돌을 완벽하게 피해냈어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순간이었죠. 만약 여기서 최민정 선수까지 넘어졌다면 우리 팀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최민정 선수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이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그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간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1위와의 간격이 좀 벌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고 오히려 이 순간이 우리 팀에게 기회가 됐어요. 왜냐면 네덜란드라는 강력한 라이벌 하나가 탈락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이탈리아와 캐나다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경기장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죠. 대한민국 응원단의 함성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우리 선수들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더욱더 힘을 냈어요. 5바퀴를 남기고 1위로 달리던 캐나다 선수가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는지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틈을 최민정 선수가 놓칠 리 없죠. 단숨에 추월해서 2위로 올라섰어요. 이제 마지막 주자 교체 시간이었어요. 최민정 선수는 김길리 선수에게 강력한 푸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김길리 선수는 말 그대로 포탄처럼 튀어나갔어요. 여기서 김길리 선수와 이탈리아의 폰타나 선수의 대결이 펼쳐진 거예요. 폰타나는 35살의 베테랑이자 레전드예요. 이탈리아 쇼트트랙에 살아있는 신화라고 할 수 있죠.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해서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선수거든요. 근데 김길리 선수는 달랐어요. 차세대 에이스답게 무서울 게 없었죠. 최민정 선수의 강력한 푸시를 받아서 미친 듯한 속도로 나가면서 아웃코스를 타는 척했어요. 폰타나 선수가 아웃코스를 막으려고 방향을 틀었는데 바로 그 순간 김길리 선수가 인코스로 파고들었어요. 이게 진짜 교과서 같은 페인팅 동작이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라인으로 들어간 거죠. 추월 성공이에요. 1바퀴 반을 남기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1위로 올라섰어요. 이 순간 경기장은 그야말로 폭발했죠. 한국 응원단의 환호성이 천지를 뒤흔들었어요. 근데 김길리 선수는 여기서 절대 방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어요.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리드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끝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폰타나 선수가 마지막까지 추격했지만 김길리 선수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김길리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금메달이에요. 우승을 확정 지은 김길리 선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진짜 아름답고 대견했죠. 김길리 선수의 별명이 람보르길리인데 이번 경기에서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확실히 보여줬어요. 스피드와 파워,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까지 모든 걸 갖춘 완벽한 레이서였어요.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네 선수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하고 준비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 한순간으로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특히 최민정과 심석희 선수가 다시 만나서 금메달을 딴 건 정말 의미가 깊어요. 평창에서 함께 우승했던 그 감격을 밀라노에서 다시 한번 느낀 거니까요. 이번 우승으로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3000m 개주팀은 9번의 올림픽 대회 중 7번을 금메달로 장식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룬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한국 쇼트트랙이 세계 최강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수 육성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에요. 어린 나이부터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서 과학적인 훈련을 시키고 국제 대회 경험도 쌓게 하고 최고의 코치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압도적인 성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가 한국 쇼트트랙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해도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단순히 시설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994년 릴레한메르부터 2026년 밀라노까지 32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9번의 올림픽 중에서 7번을 금메달로 장식했다는 건 세대가 바뀌어도 강함이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초기 세대의 선수들이 은퇴하고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와도 그 전통과 기술이 계속 전수되면서 발전해온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강국의 모습이죠. 이번 경기를 분석해보면 정말 완벽에 가까운 경기였어요. 첫째, 스타트가 좋았어요. 최민정 선수가 초반부터 선두를 잡으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죠. 둘째,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났어요.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졌을 때 최민정 선수가 완벽하게 대처했고 중간에 순위가 밀렸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추격해 나갔어요. 셋째, 팀워크가 환상적이었어요. 4명의 선수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죠. 최민정의 위기 극복 능력, 심석희의 강력한 푸시, 노도의 안정감, 김길리의 거침없는 마무리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특히 마지막 김길리 선수의 추월 장면은 정말 교과서예요. 페인팅 동작으로 상대를 속이고 완벽한 타이밍에 인코스로 파고드는 건 쉬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집중력과 순간 판단력, 그리고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거죠. 김길리 선수는 그걸 완벽하게 해냈어요.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 장면도 정말 멋있었어요. 네 선수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죠. 경기장에 있던 한국 관중들도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요. 이탈리아에서 열린 올림픽인데도 한국 응원단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번 금메달의 의미는 단순히 메달 하나를 추가한 게 아니에요. 베이징에서의 아쉬움을 완전히 씻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거죠. 2년 전 베이징에서 네덜란드에 밀려서 은메달을 땄을 때
우리 선수들과 코치진이 얼마나 아쉬워했겠어요. 그 아픔을 딛고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금메달을 따낸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복수전에서의 승리인 거죠. 게다가 이번 올림픽에서 네덜란드는 디펜딩 챔피언이었어요. 베이징에서 우리를 이기고 금메달을 딴 팀이었죠. 그 네덜란드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압한 거예요. 물론 네덜란드가 넘어지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그것도 우리 선수들이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생긴 실수예요. 쇼트트랙은 원래 그런 종목이거든요. 상대가 실수하도록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탈리아도 만만치 않았어요. 홈 어드밴티지도 있었고 폰타나 같은 레전드 선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탈리아까지 제압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동계 스포츠에서 개최국 보너스는 생각보다 크거든요. 홈 관중의 응원, 익숙한 환경, 심리적인 안정감 등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런 이탈리아를 상대로 우승했다는 건 정말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준 거예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동계 스포츠 강국이잖아요. 쇼트트랙도 굉장히 잘하는 나라고요. 그런 캐나다까지 제치고 우승한 거니까 이번 금메달의 가치는 정말 높은 거죠. 이번 우승에는 준결승에서 힘을 보탠 이소연 선수의 공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개주는 내 명만 뛰는 게 아니라 예비 선수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준결승에서 이소연 선수가 좋은 경기를 펼쳐줬기 때문에 우리 팀이 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결승에서 최고의 라인업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팀 스포츠는 이렇게 모든 선수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코치진과 트레이너들의 역할도 엄청났을 거예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전술 수립, 심리적인 지원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특히 밀라노의 빙질이나 경기장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스태프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번 금메달을 보면서 한국 쇼트트랙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민정이라는 절대 에이스가 있고 김길리라는 차세대 슈퍼스타가 등장했고 노도희와 심석희 같은 베테랑들도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스포츠 종목에서 한 세대가 끝나면 그 다음 세대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 쇼트트랙은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고 그 스타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에요. 앞으로 2030년 동계올림픽도 있잖아요. 그때도 한국 쇼트트랙은 금메달을 딸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미래의 최민정, 미래의 김길리가 훈련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선수들이 4년 후에는 올림픽 무대에 서서 또 한 번 금메달을 목에 걸 거예요. 이번 금메달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줬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국제 정세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걸 보면 국민들이 힘을 얻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스포츠의 힘이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번 쇼트트랙 금메달이 딱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27바퀴의 드라마 같은 전쟁, 4번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마지막 승리까지. 이건 그냥 경기가 아니라 한 편의 영화였어요. 주인공인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 선수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앞으로 이 경기는 한국 쇼트트랙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2026년 밀라노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대한민국의 7번째 금메달. 이 순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왜냐면 이건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임을 또다시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니까요. 최민정 선수가 위기를 극복하던 그 순간, 김길리 선수가 마지막 추월을 성공하던 그 순간, 네 선수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던 그 순간, 태극기가 경기장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던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저력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예요.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의 노하우와 전통이 있고 최고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끈기와 근성이 있거든요. 한국 선수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DNA가 있어요. 이번 경기가 그걸 완벽하게 보여줬죠. 세계가 한국 쇼트트랙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전술적으로도 우수하고 정신력도 최강이에요. 삼박자가 다 갖춰진 거죠.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겨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 쇼트트랙은 계속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킬 거예요. 이번 밀라노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은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베이징에서의 서력, 새로운 세대의 등장, 완벽한 팀워크, 위기 극복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쇼트트랙 최강국이라는 확인까지요. 이 모든 게 하나의 경기에 담겨 있었어요. 최민정 선수는 이제 한국 동계 스포츠에 살아있는 전설이 됐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추가로 메달을 더 딸 수도 있고요. 김길리 선수는 차세대 에이스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앞으로 최민정 선수가 은퇴하더라도 김길리 선수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한국 쇼트트랙을 이끌어갈 거예요. 노도희 선수와 심석희 선수는 베테랑의 경험과 기술로 팀에 안정감을 줬고요.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금메달이 가능했던 거예요. 한 명의 스타가 아니라 4명의 선수가 모두 스타였고 그 스타들이 하나의 팀으로 완벽하게 융합됐던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